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문정원입니다. 장 막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 전략 가득 세워가실 수 있는 오늘장 2부입니다. 장 막판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전략 세워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생방송 유튜브로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참여 가능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2부 수급 불패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이끄는 시장의 추세를 점검해보고 개인 투자자분들 향후 방향성까지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ISIC 한규영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우선 이 외국인들 수급 포지션부터 화면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오늘 또 여러 이슈와 함께 보급형폰과 홈 오피스 기능을 강화한 스마트 모니터를 출시했다는 소식까지 겹쳐 있습니다. 오늘장 외국인들 1위로 순매수세 넣어주고 있고요. 또한 셀트리온은 제약바이오주 강세에 힘입어서 오늘 외인과 또 기관들 동시 순매수세에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커머스 시장 강화라는 소식을 조금 들고 온 네이버가 오늘 3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또한 2차 전지 여전한 강세 속에 LG화학 같이 이름을 올렸고 또한 5위에는 카카오가 이렇게 나란히 등재돼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디톡스 시젠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관련주에 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6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WCP도 오늘장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게임주들 강세 오늘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 3위에 이름을 올렸고 또 위메이드는 이 현재 게임과 블록체인을 융합해 NFT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오늘장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넣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피에서 좀 집중하고 있는 종목 외국인들 카카오에 매수세 유입하고 있는데요. 현재 카카오 또 어떤 이슈로 좀 움직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과장님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동사는 국민주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메신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커머스, 그리고 모빌리티, 페이, 게임, 뮤직 등 콘텐츠를 다양한 영역에서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동사의 주된 매출 구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동사의 매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플랫폼 부문이 약 52%, 그리고 콘텐츠 부문이 약 4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 부문의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는데 이는 신규 사업에 지속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를 통해서 B2B 행보를 본격화할 계획으로 이제 카카오 브레인은 기술 트렌드 센서 역할을 또 하고 있어. 그리고 최근 인공지능이 계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죠. 동사의 메신저 사업 부문인 카카오톡에서 인공지능을 통해 이모티콘 창작 활동에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에 동사는 AI가 활용돼 만들어진 이모티콘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고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 학습에 대한 저작권 인정의 여부, 그리고 해당 기술 사용의 상품 유료 판매 가능성 등에 대해서 아직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올해 안에 이해관계자들과 협업을 통해서 생성 AI 활용 이모티콘 입점 관련 정책을 마련할 거라고 방침을 내렸습니다. 간단한 이슈 속에서 최근 긍정적인 소식이 두 개나 있는데요. 첫 번째, 동사의 산하에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는 GS 글로벌과 친환경 모빌리티 활성화 및 리사이클링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친환경 전기 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라는 건데 카카오 모빌리티의 모빌리티 플랫폼에 GS 글로벌 자동차 수입 판매 사업 인프라 등을 접목을 시켜 이제 전기차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또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며 대기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는 계획인 거죠. GS 글로벌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는 전기차 택시 보급과 전동 바이크 사업 등으로 배터리 관리 폐배터리 활용 솔루션이 필요한 상황인데
양사는 또 폐배터리 활용 및 재처리 등으로 그린 모빌리티 사업을 전반에 협력해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카카오 엔터라는 엔터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K-팝 매출이 1조 원에 육박하며 전체 실적의 절반을 차지했어요. 웹툰, 웹소설의 K-팝으로 기업 체질이 전환이 된 건데요. 4세대 걸그룹인 아이브 성공 속의 코로나19 엔데믹으로 K-팝 아티스트의 해외 활동이 재개된 점이 가장 컸습니다. 또한 지난 4일 금융강동원에서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 엔터는 지난해 매출 약 1조 8천억 원으로 카카오 주요 계열사 중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부문별로는 스토리, 뮤직, 미디어 등이 있는데 뮤직이 전체 약 47%를 차지한 것입니다. 기존엔 IT 기업의 웹툰, 웹소설 계열사라는 점에서 카카오 엔터와 네이버 웹툰을 비교하는 시선도 많았지만 이제 양사의 DNA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사업 다각화를 조금 보이고 있는 카카오인데요. 그중에서도 또 콘텐츠 비중이 좀 절반 이상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이 카카오 엔터의 선방도 조금 점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지난해 K-팝 좀 이번 1조 원 매출을 좀 달성했다라는 호재의 소식과 함께 계열사 중에 가장 큰 매출 좀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카카오 모빌리티도 이 여러 GS와 함께 업무 협약을 좀 체결하면서 여러 가지 좀 호재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다면 카카오 현재 이 개인 투자자분들 좀 접근이 용이할지도 궁금한데요. 현재장 좀 어떤 매매 포지션을 좀 취해야 될까요? 네, 먼저 동사는 성장주라서 금리 인상에 하락한 다음 이제 5월 FOMC 회의 때 이제 0.25%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금리를 인상한다면 충격을 받으면서 내려올 가능성이 크겠는데 현 시점으로는 사실 불편한 부분이죠. 네, 61선이 수급선인데 이게 왜 수급선이라면은 한 달은 20거래일, 60일이 되면 3달이고 3달이면 1분기, 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겠죠. 분기 실적을 보고 외인이나 기관의 매수세가 자주 왔다 갔다고 하는 만큼 수급선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61선을 돌파해 준다는 것은 긍정적인 매출이나 실적이 좀 동반되면서 강세가 나와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만큼 61선 돌파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목표가 62,500원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지난 1월 9일에 7%에 가까운 상승세가 나오면서 갭 상승이 2.6% 올랐는데 그 부근이 하방 121선 부근인 만큼 약세가 나온다면 58,000원 부근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손절가 5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호재가 가득한 카카오 이 매수 포인트를 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잡아주셨습니다. 실적 개선이 좀 기대된다 말씀해 주시면서 매수를 현재가로 조금 잡아주셨고 목표가는 62,500원 또 손절가는 58,0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젠인데요. 시젠 제약바이오 관련주도 오늘 강세인 만큼 또 시젠도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 속에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는 유전자 분석 상품, 유전자 진단 관련 시약 및 기기 개발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어요. 즉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질병의 원인을 감별하는 분자 진단 시약 개발 제조 공급 업체입니다. 연결 대상 법인으로 진단 시약 및 장비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법인 회사를 9개나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동사의 백신 전문 국제 비교인 국제백신연구소와 아시아, 아프리카 8개국에서 약 5만 병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등을 일으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줄여서 HPV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HPV 검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글로벌 HPV 부담 연구라는 이름으로 오는 8월부터 최대 5년간 방글라데시와 네팔, 파키스탄 등 아시아 3개국과 가나, 탄자니아, 잠비아 등 아프리카 5개국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국가들은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높은 반면에 여성들의 HPV 검사에 접근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입니다. 이번 연구는 각 국가의 50세부터 90세 여성의 HPV 28종의 유병률 등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특히 18세에서 23세를 대상으로 2년에 걸쳐 고위험군 HPV 감염이 자연히 소멸되는지 지속 감염으로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추적과 검사를 하고 관련 인자를 구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의 결과는 향후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접종 정책과 자궁경부암 예방 프로그램 수립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을 밝혔는데요. 이는 동사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향후 백신에 대한 독점권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주가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최근 동사와 같은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엑세스바이오로 구술수에 오르고 명함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는 동사는 코로나19 이후 불어나는 매출에 따라 생산시설을 비롯해서 인력 규모와 연구개발 비용들이 폭발적으로 늘렸지만 일시적이었던 매출 상승이 끝나면서 이후 마땅한 탈출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엑세스바이오는 이제 반면에 매출 급증에도 무리한 사업 활성보다는 지분구조 안정화들을 진행하면서 향후 사업을 차분하게 준비 중이어서 매출 구조 또한 대조를 또 보이고 있어요. 지분 구조에서도 좀 차이를 보고 있는데 이 동사일 같은 경우 창업자인 천종윤 대표가 최대 주주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 천 대표를 포함한 친인척 등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약 31%가량을 차지하는데요. 최근 진단키트 업계 창업자였던 대지주가 경영권을 포기하고 이제 지분을 매도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오너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은 경우 일정 부분 리스크가 존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매도 이슈도 나왔었는데요. 그 시기가 지난 3월인 만큼 어느 정도 소화를 해준 상태고요. 어제 외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고 또 뿐만 아니라 최근 횡보가 이어지면서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강세를 노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시젠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살펴주셨는데요. 우선 연구용 HPV 진단시약을 아프리카 등에 이 5만 명분을 공급하겠다라는 이런 소식이 전해진 만큼 기술력도 조금 보장돼 있는 이런 기업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이 기관 역시 꾸준한 매수세 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 이쯤에서 좀 궁금하겠습니다. 자, 이 외국인과 함께 동반 매수세 동참해도 될지 여부가 궁금하실 텐데요. 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사실 현재 매수가는 이제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는 현재가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21선 부근인 27,8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절가는 지난 52주 이제 부근인 지금 잠시만요. 부근인 그 방에 보이겠습니다. 네, 현재 이렇게 해서 현재 구간 충분히 매력 있는 이런 가격이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이렇게 짚어주셨고 목표가는 27,800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 양시장 좀 수급 상황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또 기관 투자자들 수급 상황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코스피와 또 코스닥 시장에서 이 외국인과 기관들 동반으로 조금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종목들도 간간히 눈에 띄는데 일단 기관 투자자분들의 매수 포지션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부터 알아봅니다. 오후 2시 기준으로 좀 책정된 순위인데요. 1위는 SK 하이닉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오늘 천만주 공매도 폭탄을 맞은 SK 하이닉스 하지만 기관들 순매수세를 좀 유입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2위 셀트리온은 앞서 저희가 1부에서도 계속 좀 살펴드렸던 것처럼 오늘 셀트리온 제약바이오 관련주도 좀 강세와 함께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시 순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 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3위는 LG화학이 이름을 이렇게 올렸고요. 또 4위에는 SKIE 테크놀로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무려 기관들이 8거래 연속 순매수세를 조금 유입돼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SKIE 테크놀로지도 오늘 기관들 러브콜을 톡톡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5위는 아모레퍼시픽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신제품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이 관련주 또 어떤 이슈가 있을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이렇게 해서 기관들 코스피 쪽 상위 종목들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관들 어떤 종목에 조금 매력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는 알테오젠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역시나 기관들 8거래 연속 순매수 행진을 좀 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약 기술 수출 순항에
오늘 알테오젠까지도 좀 동반 상승을 하면서 오늘 주목받고 있고요. 2위는 2차 전지 랠리 속에 LNF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셀트리온과 함께 좀 이름을 올렸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동시 순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SM도 오늘 이름에 올렸고요. 또 컴투스는 신작 성과가 기대 이상이다라는 이런 이슈와 함께 컴투스 이렇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이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코스피 쪽에서 이 기관들 아모레퍼시픽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제품 효과를 좀 톡톡하게 보고 있다라는 이런 보도도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기관들 좀 주목하고 있는 이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동사는 화장품법에 근거해서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사업 부문은 크게 화장품 사업 부분과 데일리 뷰티, 줄여서 DB 사업 부문으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화장품 사업 부문은 설화수, 헤라, 아이오페, 마몽드 등 다양한 럭셔리 및 프리미엄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서요. 중국발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로도 손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리오프닝 수혜주 기계 감독해주고 있지만 뉴커머스 방문 판매라고 하죠. 이 방문 판매 카운셀러들이 온라인 판매를 하는 커머스 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지난 3일 발표했습니다. 지난 21일자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후원 방문 판매 방식에 대한 방문 판매뿐만 아니라 이제 후원 방문 판매업자 등이 개설, 운영하는 이제 방법이 또 된다에 따른 것인데요. 이에 따라 동사는 4월 중 카운셀러들이 온라인 판매를 하는 커스텀몰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고 또 이에 설화수, 헤라, 홀리주얼, 바이탈뷰티 등 주요 제품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2040 세대를 타깃으로 새로운 회원체계 기반의 디지털 사업 모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 일에 얼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MZ세대 카운셀러 유입을 증가를 반영해 20대부터 40대 카운셀러를 육성하는 위한 뉴 아이콘 프로젝트도 기획한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현재는 약 250명의 카운셀러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부산 해운대 복합문화공간에서 아모레 부산 팝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확실히 오프라인 사업에도 힘을 불어넣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동사의 신제품 블루수분 선크림을 출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는데 신제품은 강력한 자외 차단 기능을 갖춘 것은 물론이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피부 특성, 사용 형태에 따른 뷰티 루틴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개발한 것으로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산 리오프닝 신제품 오프라인 사업 추진이 없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만큼 긍정적인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네, 이 방문 판매 형식으로 운영되었던 기존의 판매 형식을 현재 커머스몰 서비스로 좀 전환을 하면서 이 커머스몰 서비스 시범 운영을 조금 하고 있다 이런 이슈까지 조금 나와 있는 상황 속에 리오프닝 수혜주로도 좀 꼽히면서 신제품 효과까지 톡톡하게 보고 있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 시점 개인 투자자분들 기관과 함께 동반으로 좀 매수세 이입해도 좋을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매수를 하시면은 굉장히 괜찮을 위치고요. 목표가는 이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61선 돌파 후 종가 마감까지 해준다면 추가적인 강세가 예측 가능한데 강세가 나온다면 전 고점인 45,150원 부근까지 강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화장품 관련주는 2차 전지라든지 로봇, AI 챗봇 이런 종목에 비해 수급 자체가 강하지만은 않은 만큼 목표가를 높게 형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저항대로 형성되어 있는 41,200원을 목표가로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손절가는 21선 부근인 37,700원 이탈 시 손절. 네, 현재 분할 매수 관점 이렇게 잡아주셨고요. 현재 아모레퍼시픽 현재가는 13만 6천 원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목표가와 손절가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지금 조금 이제 변경이 있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목표가 다시 한번 설정드리겠습니다. 지금 14만 1,2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3만 7,700원 이탈 시 손절 권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현재가 뭐 14만 원 선 이렇게 잡아주신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코스닥 시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컴투스를 좀 담아내고 있는 배경에 조금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조금 있을까요? 동사는 먼저 이제 설명 간단하게 드릴게요. 미국,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독일까지 현지 법인을 두고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컴투스 모바일 게임들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게 주 사업입니다. 동사는 대표작으로는 서머스워, 컴투스 프로야구, 낚시의 신, 스카이랜더스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이 있는데 최근 소환형 역할 게임 수행, RPG라고 하죠. RPG 게임인 크로니클이 글로벌 출시 25일 만에 매출 300억 원에 도달했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9일 글로벌 시장 공략을 시작한 크로니클 출시는 이제 일주일 만에 매출 100억 원을 기록하며 흥행 성공을 예고했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일평균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지난 3일에는 누적 매출 300원을 넘었습니다. 당초 회사 측이 제시한 올해 매출 목표 1,000억 원의 3분의 1가량을 출시 한 달도 안 돼서 달성한 것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매출이죠. 이는 전년 동기 적자 탈출은 물론이고 동사의 글로벌 진출이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전환됐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세도 굉장히 좋은데요. 앱마켓 상위권 진입 지역도 늘고 있고요. 그리고 PC게임 플랫폼 스팀에서도 매출 상위 10위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특히 프랑스와 태국, 벨기에 등에서 선전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국내 사업 부분에서는 배달앱 요기요와 함께 제휴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부터 열리는 KBO를 기반으로 하는 컴투스의 대표 야구 게임 컴투스 프로야구 3종에서 동시 진행하며 각 게임에 주어진 미션을 통해 다양한 게임 아이템 및 요기요 앱 할인 쿠폰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KBO 리그가 시작된 시점을 통해 마케팅 효과를 끌어올리려는 움직임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어 주가 상승 흐름에 박차를 가양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동사는 사업성뿐만 아니라 최근 SM 이슈로 인수전으로 이제 투자와 관련해 이제 기대 이상 재무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SM집은 4.2%를 약 674억 원에 매입했는데 매입 가격은 주당 약 6만 8천 원이고 당시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다가 이제 향후 성장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문화 콘텐츠 관련 협력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를 단행했다고 합니다. 발빠른 투자까지 이러한 판단을 내렸던 동사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며 또 이제 향후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무래도 게임사들은 이 신작 랠리를 좀 펼칠수록 좀 호재일 텐데요. 이 크로니클과 같은 신작이 출시 25일 만에 매출 100억 원을 좀 달성하면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조금 노리고 있는 컴투스 이렇게 살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기관과 함께 동시 매수세 동참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또 이제 게임주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매수하시면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목표가부터 말씀드리면요. 상단의 매물이 워낙 적어서 수급만 들어오면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82,000원 부근에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81,000원에 이제 매도하시는 걸 권유드리겠고요. 매수가, 현재가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위치라 현재가 매수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절가는 이제 컴투스가 이제 600억이 넘는 거래 대금과 함께 장중 최대 9%가 넘는 상승세가 나오면서 지난 2월 16일 정고점이 75,800원까지 이제 돌파한 상황인데, 그렇다는 것은 어제 강세 이후 조정이 나오더라도 75,800원 부근은 지지받아줄 확률이 크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면 순간적인 투매로 인한 약세가 나올 수는 있겠으나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앞으로의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고, 그렇게 넉넉 잡아 어제의 시가인 72,800원 이탈 시 손절 권유드리겠고요. 해지 전략으로도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분할 매수 관점 좀 잡아주셨고 현재가로 좀 매수를 하셨다가 목표가 81,000원 잡아주셨고 손절가는 72,8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ISIC 한규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외인과 기관 주목했던 종목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장 마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확실한 승부 전략과 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리는 이 찬스 종가 베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앤리서치 최진욱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종가 베팅 시원하게 하기 전에 이 제이시스 메디칼 지난주 공략주였는데요. 한번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고가를 쳤습니다. 7.43%나 상승률을 좀 나타냈는데 3거래 연속 상승세 현재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일단 이제 수급면이 이제 외국인이 돌아서면서 3일 전부터 그 부분부터 지금 반등 기조가 확실하게 좀 나와주는 것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다만 이제 오늘 수급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네.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 이제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고 그리고 네. 이제 보험 투신 연기금도 같이 다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타 법인만 오늘 좀 순매도세로 지금 대응해주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매물 수급이나 이런 소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메이저들 수급이 지금 상대적으로 강하게 좀 네.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 말에서 이제 지금 바이오주들이 좀 리사이클링이 효과가 좀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 사실상 지금 이제 매출 판권 부분들은 제이시스 메디칼이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는 워낙 좀 점유율이 좀 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눌렸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해준 걸로 판단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단기적인 저항, 가격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요. 오히려 지금 스윙으로도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여전히 형성이 되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보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꾸준하게 좀 홀딩을 유지를 하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좀 계속해서 지켜보시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3월 31일 공략해 주신 네네. 종목입니다. 네네. 자, 현재도 조금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조금 그런 기대감 가져가도 될까요? 네. 지금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따라 붙기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오늘 시가를 좀 이탈을 안 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겠죠. 네. 네네. 지금 이제 결국에는 중장기 입형은 전부 다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고 지금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구간인 거는 명확합니다. 네. 다만 지금 시장에 아직까지는 개별 장세가 굉장히 좀 뚜렷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내주고 있다 보니까 일단 한 차례 좀 눌림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 좀 신규분들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눌림목을 좀 공략을 해볼 만하고요. 오히려 지금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하게 비중을 줄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계속 좀 홀딩을 유지를 하셔도 저는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 시세 분출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기보유자 분들만 조금 가져가시는 좀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또 29일에 좀 공략주로 제시해주신 KG 스틸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KG그룹주, KG모빌리티 거래 재개 지연에 좀 네네. 약세인데 혹시 지금 관심을 좀 가지시는 분들 또 어떤 전략을 조금 짜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상 이제 KG 모빌리티가 이제 쌍용에서 이번에 좀 업체명을 바꾼 거잖아요. 네. 바꾸면서 이제 상장일 조건에 좀 형성이 됐던 부분들이 지금 적격성 심사로 넘어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재료가 소멸이 됐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접근을 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이 좀 형성이 된 부분들이거든요. 4월 말까지. 그럼 4월 말까지 KG 모빌리티가 상장 요건에 대한 기간이 좀 명확하게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지금 단기적인 좀 조정은 나와주겠지만 오늘도 지금 계속 매물을 받쳐주고 있거든요. 네. 매물 받쳐주는 모습은 지금 이 부분 악재로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사실상 지금 KG 그룹주들 자체적으로 전체 다 종목들을 돌려보면은 굉장히 지금 밸류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KG 모빌리티까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그룹주들에 대한 모멘텀까지 형성이 확실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동차에 대한 모멘텀도 네. 확실하게 뒷받침이 되겠죠. 그쵸. 특히 그 부분들의 철강 업종 같은 경우가 확실하게 좀 뒷받침이 크게 좀 될 가능성이 좀 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부분은 저는 좀 눌림목을 공략을 해봐도 저는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좀 약세가 단기 조정으로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눌림목 구간에서 네네. 조금 좀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종가 베팅 시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종가 베팅 종목 공개하기 전에 업종 힌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권 확보라는 이런 힌트를 주셨는데 유통권 확보면 유통 관련주를 보라고 하시는 건지 화물업계를 보라고 하시는 건지 좀 여러 가지 좀 종목들과 업종들이 좀 떠오르는데 네네네. 유통권 확보라는 말은 전 업종에 조금 통용되는 이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어디를 좀 더 힌트를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어제부터 좀 리사이클링 돌아준 업종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지금 바이오 업종들 중에서 지금 유통권이 확실하게 좀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업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네.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제약 바이오 네네네. 관련주 조금 봐라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뭐 바이오 시밀러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봤을 때 오늘장 조금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 그 업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조금 힌트를 좀 달라고 하셨는데 네네. 이미 좀 밝혀 주셔가지고 업종을 네네네.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근데 제약 바이오 섹터가 뭐 미국 아마쾌 뭐 네네네. 이런 관련주로 좀 관련돼서 좀 움직이는 관련 종목들도 있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오공장 증설 소식까지도 네네네. 조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제약 바이오주 좀 이슈 좀 점검을 하고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좀 제약 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 좀 장기간 좀 오래 쉬었거든요. 사실상 이제 뭐 타격을 좀 확실하게 받을 수 있었던 부분들이 이 고금리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중소형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임상이라는 체계로 좀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근데 임상 부분들이 좀 막대한 좀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을 오히려 좀 대형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사실상 좀 수습은 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중소형 기업주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채무에 대한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임상을 성공을 하고 나서 그에 따라 좀 매출 판권을 획득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좀 많이 가는데 일전에 이제 경기 침체가 꾸준하게 좀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굉장히 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제부터 지금 바이오주들이 좀 리사이클링 효과가 좀 나와주는 부분들은 일단 지금 미정부 바이든 행정부에서 암 프로젝트 관련돼 가지고 지금 암에 대한 사망률을 지금 50%대까지 지금 내리겠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이슈가 좀 부각이 됐던 걸로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암학회 관련된 지금 이슈도 한 5일 앞으로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오늘도 지금 암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좀 강세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재료 모멘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테마성에 지금 부각이 좀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바이오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지금 리사이클 효과가 좀 돌아주는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단기 테마성에 대한 기대감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바이오 전체적인 훈풍은 한 차례 좀 들어와 줄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 안에서 확실한 좀 옥석 가리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유통권이 얼마나 좀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유럽 시장 쪽에서 얼마나 점유율이 좀 높아 있는지 좀 이런 기업들 그리고 성장성이 앞으로 좀 뚜렷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한 그런 시기는 맞지만 그렇죠. 오히려 지금 이제 암 관련주들이 지금 강세 포지션을 유지해주고 있다고 해서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좀 테마성을 테마성을 잡고 뛰어들기에는 한철 좀 낙폭도 맞아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안정적인 좀 제약 업체들이나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이 좀 유효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뭐 미국 암학회 관련해서는 테마성 이슈로 조금 돌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네네. 접근은 유의하시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런데 미국 이 바이든 행정부 자체에서 암 정복 계획을 좀 발표했습니다. 네네. 정부 차원의 계획인데도 이게 단기 테마로 조금 봐야 될지도 궁금한데요. 사실상 지금 이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좀 2차 전지랑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2차 전지는 국내에서도 이슈가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이오주들은 국내에서 이슈가 뚜렷하게 좀 많이 없었습니다. 상승 모멘텀을 좀 작용을 해줄 만한 모멘텀 자체가 좀 없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미증시에서 이제 바이든이 이야기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을 국내 증시에서 좀 잡아주는 걸로 판단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회도 지금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까지 같이 겹쳐져 가지고 바이오 리사이클링이 지금 이틀 연속 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들이 이제 연속성인 재료로 속성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암으로는 어느 정도 이슈라기보다는 바이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흑자 전환을 가능하겠다라는 이슈라든지 좀 재무적인 부분들 그리고 유럽 판권이라든지 미국 판권이라든지 이러한 이슈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연속성은 있겠지만 그 부분들이 아니라 계속 지금 암 관련해 가지고 이슈만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좀 단기 테마로 좀 멈출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테마성 이슈로 조금 돌고 있는 종목보다도 제약업체에 조금 접근을 하시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제약 바이오 업종 중에서 특히나 눈여겨볼 만한 종목과 또 가격 전략까지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워낙 지금은 정말 좋은 가격을 형성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셀트리온 제약을 제가 좀 오늘 공략적으로 좀 가지고 왔는데 사실상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나 뭐 형식상은 맞습니다. 유통권을 확보를 하고 나서
아이스케어에서 확보를 하고 나서 제약업체에서 어느 정도 판권을 확인을 하고 좀 매출을 끌어당기는 이러한 부분들로 지금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램시마 SC 같은 경우가 유럽에서 굉장히 성공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서 판권을 획득을 하고 점유율을 높였다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긍정적으로 매출에는 반영이 지금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매출이 조금 더 펌핑이 나와주게 되려고 하게 되면은 미국 쪽에 대한 공략을 확실하게 좀 해줘야 됩니다. 사실상 지금 램시마 SC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좀 FDA 승인이 좀 예정이 되어 있었었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연기가 됐거든요. 좀 연기가 돼가지고 올해 한 중순 정도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들이 지금 FDA 승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들이 유럽에서 이미 점유율을 많이 확보를 했고 매출을 많이 지금 뽑아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약 효능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유럽 시장보다도 오히려 지금 비만의 환자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인스턴트 식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주요 좀 식단으로 좀 채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램시마 SC 같은 경우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쪽으로 속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 부분들이 FDA 승인이 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지금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도 지금 FDA 승인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신약 개발 포트는 오히려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좀 확실하게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밸류상으로 놓고 보면은 오히려 지금 저평가 국면에는 확실히 좀 위치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가격적인 전략 부분들을 좀 설정을 해드리게 되면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앞전 전고점 라인 때까지 한 10만 원대까지는 좀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 10만 원 부근대를 돌파해주고 확실하게 지지가 받아주게 되면은 오히려 추세가 지금 다시 단기적으로 우상향이 잡힐 그럴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근대를 좀 확실히 체크를 하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한 7만 3천 원대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목표가 현재 10만 원 제시해 주셨고 손절가는 7만 3천 원 정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좀 계속해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동시호가 구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지수 상황 확인해 봅니다. 코스피는 0.59% 강보합권 움직임 속에 2,495선으로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1.75%, 2% 가까운 견조한 흐름 나타냅니다. 872선 마감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 오늘 좀 상승세로 좀 마감할 것으로 조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좀 살펴주셨던 제약바이오주도 오늘 흐름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기에 또 면역항암제나 뭐 건기식, 원격진료 같은 또 관련 업종들도 조금 주가를 견인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지금 이제 개별 장세가 굉장히 좀 부각이 되어 있다는 게 딱 보여지면은 지금 암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나서 그 이후로 지금 의료 AI 쪽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대면 관련된 이슈도 나와주면서 같이 지금 강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제 앞전에 2차 전지가 굉장히 좀 강했었을 때 2차 전지만 돌연히 지금 오히려 강세 포지션을 유지해줬던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뒤따라서 리튬 관련주들도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 원자재 섹터들 같은 경우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다시피 지금 어느 정도의 하나의 좀 강력한 좀 이슈가 터져주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연결고리식으로 지금 이슈가 계속 나와주는 걸로 지금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테마 장세가 굉장히 부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 장세로 지금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테마 장세가 어느 정도 좀 벗겨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경기 침체 부분들이 다시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개별 장세가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가능성으로 지금 판단이 들고 있지만 사실상 오늘의 지금 바이오 섹터들이 전체 골고루 지금 섹터 강세 흐름을 나타내준 부분들은 그만큼 지금 테마 장세로 지금 시장이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2차 전지 강세 때와 좀 마찬가지로 이 강한 이슈 하나에 여러 관련 업종들이 좀 따라 붙는 형국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는 이 개별 종목 장세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투자 전략도 세워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현재 약세 업종이 최근에 좀 강했던 원전이나 또 어제장 강했던 시멘트와 철강은 오늘 약세입니다.
여기에 또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가셔야 될까요? 사실상 지금 원전 같은 경우나 뭐 신재생 쪽이나 이런 쪽은 오히려 좀 긴 호흡으로 좀 보셔야 되는 산업군이거든요. 앞전에 좀 로봇처럼 좀 긴 호흡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유용한 섹터입니다. 네네. 다만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움직이기에는 굉장히 좀 제한적인 리스크 부분들은 이슈가 지금 뭐 계속 연결고리식으로 나와주고 있지가 않거든요. 네네. 사실 원전 수주 오늘도 오전에 이슈가 나왔는데 그 부분들도 오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슈도 지금 뭐 사실 무근이다라는 이슈가 나올 정도로 지금은 원전이나 뭐 신재생 쪽이 어느 정도 부각을 받고 시장에서 움직여주기에는 네. 다소 좀 한정적인 섹터 산업군이다. 다만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굉장히 좀 유망한 섹터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투자를 할 거냐, 혹은 좀 우리가 단기 시세를 볼 거냐. 그럼 단기 시세를 본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원전이나 이런 섹터들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제 앞으로 좀 움직여줄 섹터, 소외주 중에서 한 컨텐츠나 뭐 콘텐츠. 게임이나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들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 선별적으로 좀 접근은 가능하지만 같이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밸류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산업성만 확실하게 좀 살아 있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그런 종목도 공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약세 조금 나타냈던 원전 관련주들,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보다도 리오프닝 관련주인 콘텐츠와 또 게임 관련주도 조금 더욱더 주목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저희는 마치겠고요. 저희는 마감 이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5일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양시장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 투자 전략 좀 꼼꼼하게 세워가야 될 시점입니다. 저희 출연해 주시는 전문가님들께 내일장 전략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여쭤봤거든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장 비중을 확대할 섹터는 어디일지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리워드 홀딩스의 김성훈 이사님께서는 낙폭 과대주 섹터에 조금 중점적으로 조금 지켜봐라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께서는 반도체 섹터 콕 집어주셨습니다. 또한 헤르메스스탁 하창원 본부장님도 바이오라고 이렇게 설명 붙여주셨는데 자, 이렇게만 팀장님 이 뭐 낙폭 과대주, 반도체, 바이오 이렇게 좀 확대를 해볼 만한 섹터들 조금 제시를 해주셨는데 팀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 좀 섹터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반도체 쪽은 오히려 지금 동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좀 선별적인 접근을 좀 해야지 오히려 지금 바이오 섹터가 리사이클링 효과가 붙어가지고 모든 업종이 간다고 해가지고 전체 업종이 뭐 따라 붙는다든지 이런 투자 전략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사실상 지금 미증시가 2월 구입 건수가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수면 위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기업 실적 부담감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가지고 기업이 실적이 앞으로 좀 더 저조할 것이다라는 이런 이슈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또 반대로 보게 되면은 지금 5월 FOMC에서 어느 정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 더욱더 커진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좀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가줄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있고 지금은 인하 동결 그리고 한 가지는 더 기업 실적 부담감 이 두 가지로 좀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을 좀 접근을 한다고 하게 되면 좀 후자 쪽이 좀 맞겠죠.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한다고 하게 되면 후자 쪽이 맞겠지만 오히려 지금 시장을 지금까지 좀 내려 끌어왔던 부분들은 고물가, 고금리 현상 부분들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부분들이 인상이라는 이야기가 없어지게 되고 동결과 인하 부분들이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상 저는 지금 오히려 반도체나 기술주들도 그렇고요. 네. 오히려 지금은 좀 비중 확대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고 나간다기보다 그리고 네. 현금을 확보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오히려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 싼 가격을 형성해주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 좀 비중 확대 의견을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비중 축소와 현금화 전략은 좀 많이 들어봤는데 현재 네네. 비중 확대라고 좀 과감하게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조금 이끌어주는 장세가 조금 시세 분출이 조금 네네네. 계속해서 나와줄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 접근 좀 하시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내일장 이제 주목해 볼 만한 팀장님의 강세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좀 게임주들을 좀 다시 한 번 더
더 봐야 될 그럴 시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시장을 체크를 하면서 보니까 보통 지금 게임주들이 강세 흐름은 나와주지는 않고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지금 대형 게임사들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지금 자리를 잡아가지는 모습 속에서만 우리가 봐도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을 그런 지금 시기라는 부분들입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것만 봐도 그간 좀 소외됐던 섹터들이 하나씩 지금 수급이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앞전에 좀 판호 발급 이슈 때문에 좀 중국 효과 때문에 좀 게임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긴 했지만 네네. 그 이후로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좀 많이 쉬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대감이 공존을 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오늘도 지금 시가총액 상위 순서별로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어느 정도 기술주들이 계속 다시 좀 양봉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네네. 네, 앞서 지금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밸류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좀 우리가 접근을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오히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좀 저가 매수를 공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부분에서 좀 게임주들을 좀 접근을 선별적으로 좀 해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워낙 지금 중국 게임사들 같은 경우가 한국 게임사를 지금 따라갈 만큼 뭐 게임 개발 능력이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이야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은 MMORPG나 슈팅 게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한국 게임사가 강세거든요. 그쵸. 그 외적인 장르에서는 좀 어느 정도 중국 게임사가 좀 많이 개발 능력이 좀 올라와주긴 했지만 네네. 사실상 게임사들한테 매출적인 반영이 효과가 좀 크게 되려고 하게 되면은 네. 사실상 지금 장르는 MMORPG입니다. MMORPG 같은 경우가 워낙 동시 접속자 수도 굉장히 좀 많고 트래픽 네. 증가하기에 굉장히 좀 용이한 그런 업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매출적인 부분들의 효과도 확실하게 나타내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올해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과금러라고 하죠. 게임에서 네네. 과금러 그리고 무소과금러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보통 이제 무과금러 유저분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한 11,000원 이상씩은 이렇게 좀 결제를 해줄 만한 그런 지금 퍼포먼스를 지금 게임사에서 계속 넣어놓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지불을 해야만이 게임을 좀 운용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지금 패러다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지금 MMORPG는 지금 중국이 따라오기는 굉장히 좀 시기가 좀 시기상조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대형 게임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MMORPG 쪽에 대한 신장 모멘텀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매출적인 부분들이 좀 폭발적으로 좀 반영을 시키면서 턴어라운드로 좀 노리려는 그러한 지금 모습으로 좀 판단이 들고 네네. 사실상 좀 카카오 게임즈가 앞전에 좀 낙폭이 좀 심했던 부분들이 아케이지 워가 신작이 출시가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케이지 워가 워낙 좀 호평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현질을 하지 않으면 게임을 못할 정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게임들이 리니지 라이크라고 해가지고 앞전에 지금 리니지가 여전히 지금 구글 스토어에서도 매출 순위가 1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게임이 매출 순위가 1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여타 대형 게임 개발사들도 어느 정도 리니지 라이크 게임 위주로 좀 많이 따라가주는 모습입니다. 네네. 그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유저 입장으로 볼 것이냐 혹은 기업 입장으로 볼 것이냐 두 개로 좀 나눠지겠죠. 근데 그쵸.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좀 리니지 라이크 식으로 지금은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매출적인 부분들이 지금은 좀 수익성이 지금 강화가 돼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계속 그렇게 라이크 식으로 좀 따라가주는 거라고 지금 판단이 들고 워낙 호평을 하는 유저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사실상 어느 정도의 매출이 안 나오는 부분들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현질을 하실 분들은 또 현질을 하시고 그 이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MMORPG는 국내에서도 트래픽이 줄어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게임사들 같은 경우는 밸류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좀 재평가가 들어가줄 좀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저가 매수로 공략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좀 게임주 쪽에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제 소외됐던 섹터가 현재 움직이려는 조짐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일장 강세 섹터 게임주 이렇게 좀 살펴주셨는데 아무래도 게임주는 신작 출시 성공이 주가의 향방을 조금 가르기 때문에 좀 신작들 중요해 보입니다. 자, 현재 또 중요한 게임사들의 장르가 바로 MMORPG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MMORPG는 국내외에서 모두 인기가 조금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기 때문에 향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재 좀 저가 매수 포인트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엘 리서치 최준욱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2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조금 강세였는데요. 또한 관련 이슈로 비슷한 업종들 테마성 장세를 보였던 시장이다. 이렇게 조금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